폐교가 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나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점 그 지역은 소멸이 되더라고요. 폐교가 되어야만 하는 지역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주경건입니다.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내 초중고 4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폐교 활용 방안, 오늘 시사 포커스인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산역과 부산인역 간의 철도 지하화, 또 부산의 오랜 수건인 해사법원 유치에 인천도 뛰어들었다는 소식, 토론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심각한 폐교 문제 살펴봅니다. 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재호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부산 폐교 현황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의 폐교 수는 48개입니다. 그중에 매각 폐교가 20개 정도 있고요. 보유 폐교가 28개 있습니다. 보유 폐교 중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26개 정도 있고 임대가 1개 있고요. 미활용 폐교가 1개 정도 있습니다. 폐교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률이라는 인구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능이라는 사회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문제가 학력 인구의 감소입니다. 즉 합계 출산율이라는 걸 살펴볼 때 2017년에 우리나라는 1.05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는 0.79명입니다. 즉 한 명을 낳지 않는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자체가 매우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2020년에 788만 명이 된 인구가 2040년에 446만 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폐교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게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의 학력 인구는 2020년에 272만 명에서 2040년이 되면요. 불과 181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국적으로 입학 예정자가 없는 그런 초등학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부산만 해도 입학하는 아이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김 의원님, 통계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3년간 23년, 24년, 25년 추이를 볼 때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각각 한 학교씩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전국에 112개 학교인데 부산이 29개로 비율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 이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지자체들이 이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매각 혹은 대여 혹은 자체 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각과 자체 활용이 반반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교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의 위기가 옵니다. 학교 수가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학급 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지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소학급 학교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교사 한 명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도시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의 소멸화, 즉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슬럼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으로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보면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재산을 이관할 때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도 가능하다라고 열려 있습니다. 폐교 활용을 두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폐교의 시설을 사용하자. 그다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걸 시민 전체에 확대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자.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교 매각 비율 같은 걸 보면 전국 비율이 66% 정도가 되는데요. 부산의 경우는 42%로 13위 수준입니다. 근데 반면 폐교의 자체 활용 비율은 부산이 52%로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체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교육청은 폐교를 학교 이전 부지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부족한 학생들의 체험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또 공적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자체든 교육청 등은 폐교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비율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폐교를 하게 되면 체험, 테마파크, 기술 양성소, 그다음에 폐교, 도심의 폐교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나 스타트업이나 요양시설 혹은 대학 캠퍼스에 자체 재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산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천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요.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놀이터와 미디어 놀이터라는 이런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요. 학생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까지 그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생겼고요. 그다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된 중학교에 종합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하나만 융복합체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네,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를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그다음 교환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는 학교 설립 당시에 취득가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래 시가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취득가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관을 할 수 있다로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시 지자체에서 2회 이상의 감정평가를 요구를 받았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어떤 예산 지출이 또 발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한 번 정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폐교가 늘어나는 데는 결국은 인구,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본질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 아동 인구의 비율이라든지 또 청소년 인구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동 인구 비율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25.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20년에 14.8% 정도, 2030년에는 11%, 2040년에는 10.2%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하네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 예측을 해보면은 2023년도는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에 13만 명, 2027년 되면 12만 명으로 현격하게 반으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이런 인구 문제, 특히 이제 출산율 감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폐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반적인 교육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인구가 준다라는 거, 아까 예를도 나왔지만 이 한 명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021년 112개 교에서 2025년에 184곳입니다. 이 정도의 증가 속도로 본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초등학교가 없어질 건데요. 이런 인구 문제가 왜 생기느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5%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산 인구가 그만큼 그렇죠. 줄어든다는, 네네.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득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청년 인구는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들, 49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정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뉴스 같은 데서 전국적으로 연간 출생아 수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부산에 대한 통계도 당연히 나와 있죠. 출생아 수 추이를 갖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산의 이제 연간 출생아 수가 2015년에 26,000명 정도, 네, 네. 2019년에는 17,000명, 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2,000명 정도, 그리고 24년도에는 12,000명 정도로 이렇게 현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를 해오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좀 발굴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가임 여성들에게 어떤 또 혜택을 돌려줄 것인가, 그리고 또 출생 아들에게 어떤 혜택을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조례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시작되고 규제의 완화가 시작된다면 폐교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요구와 그 또 학생들의 요구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폐교를 하려고 해서 지역의 활성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가 제대로 활용돼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폐교가 왜 생기느냐는 인구 구조와 도시 문제, 사회 구조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도시 기능의 생각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시골,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폐교가 생겼을 때와 부산 같은 도심, 이런 꽤 규모가 큰 도심에서의 폐교가 생기는 건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의 유입이냐 유출의 억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유입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체험, 그러니까 단발성입니다. 와서 1박 2일. 이런 것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평생을 살지는 않더라도 제법 긴 기간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게 시골, 지방에서의 폐교 활용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일본 경우에는 홋카이도에 아사히카와라는 군읍 정도의 곳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 8,600명 정도인데요. 8,000명 단위예요? 예. 네. 그런데 여기가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체험 공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애를 잘 키울 수 있고요.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고 자기의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문화 공간을 같이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래 살지 않아도 되니까 1년,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킨다라는 목적에서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 인해 발달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폐교가 제대로 활용돼야 된다.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배교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또 대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요, 경제성을 고려해서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요구와 그 또 학생들의 요구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배교를 활용해서 지역의 활성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예로 이번에 이제 부산시 북구 덕천 여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교사동 같은 경우는 부산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 센터로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당동 같은 경우는 덕천 도서관으로 건립해서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와서 디지털 역량 강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도서관에서도 즐길 수 있고 주민의 또 커뮤니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학생들, 학부모, 교직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거점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도시와 시골 지역, 그다음에 도시에서도 중심 지역과 하고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이 달라질 것 같은데 두 분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은 교육 목적, 지자체는 시민의 복지 혹은 생활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제 전공을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적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근교에 있는 폐교들은 예를 들어서 오후 3시부터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저녁 8시까지면 여기서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폐교의 부분들은 시니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ESG로 지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S에 대한 부분,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폐교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대한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요. 매번 학교에 대해서 VR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도나 이런 씨름, 레슬링 같은 이런 시설들을 체육 대회를 열어서 외지에서 바깥 곳에서 지방으로 2,000명 정도의 인원이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을 시킵니다. 그런 건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또 부산 또 폐교를 가장 또 잘 활용하고 있는 또 지자체 중에 한데요. 예를 들면 수학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그런 수학문학관이 없습니다. 그 폐교를 활용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가서 수학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연구하고 또 수학의 흥미를 또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 약간의 외곽은 또 우리가 늘봄이 지금 부산에서 세계 하두인데 거기에 이제 늘봄 전용 학교를 또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8시까지, 9시까지 학생들을 맡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항상 늘 봄처럼 거기서 따뜻하게 교육받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조례 같은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작년 6월에 저희 의회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지자체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재산 활용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폐교를 관리,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곧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또 시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폐교를
활용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폐교 활용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전국 지자체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그 교육청에 접속을 하면 전국의 폐교 자산이 얼마가 되고 네.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다음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규제 등이 해결이 된다면 일반 기업들 혹은 지자체의 주민의 협의회에서도 우리 저 폐교를 활용하고 싶어라고 저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춰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폐교를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데서만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를 먼저 이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는 학교 복합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역 주민들께 교육, 문화, 그 다음에 복지, 체육, 주차 시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합 시설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는 지자체장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시설을 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또 사례가 반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환경 체험 교육관을 네, 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반여 플러스 스쿨,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학교 복합 시설 건립을 많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교가 지금은 현재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인구 구조상, 그죠? 그러면은 정부와 부산시가 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예산의 지원. 예, 그래서 그 일례로 교육부가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폐교에 수영장을 짓거나 현재 있는 학교에 수영장,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 작년 12월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지원이 시작되고 규제의 완화가 시작된다면 폐교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했듯이 이 정책적 지원,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폐교를 활용 방안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출생률이 얼마다 하면은 7년 후, 8년 후에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예측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원도심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될 것인가 또 아니면 재건축될 것인가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로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폐교 활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실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의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주민, 관계 기관들의 의견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은 정부는 많은 예산을 저출생 문제에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복합적인 큰 틀에서 생각하고 복합적인 융복합이 가능한 활용 방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양 교수님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